나는 상속세 증여세 대상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내게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급증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급증을 했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전에 이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그런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많아져서 중산층에 납부하는 경우들이 사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해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배요?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 1만 명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배가 되는 2만 명까지 3년밖에 안 걸린 3년 거예요. 만에? 네. 네. 작년에 이 상속세액이 결정된 사람들 가운데서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5천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서울의 집값 평균이 10억 넘는다, 뭐 두 그렇죠. 자릿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워낙에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10억 원 이하인 이들이 처음으로 5천 명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는 1년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은 25%나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이 10억 이하인 사람들이 2,000명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은 또 눈에 띄게 증가를 한 거고요. 최근 5년간 피상속인 중에서 상속 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28% 안팎으로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세라고 하면 좀 부자들이 내는 세금, 그러니까요. 뭐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부모님이 좀 많이 물려줬을 때 내는 거지. 이게 뭐 집 하나 두 개 남겨줬는데 거기에 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세금 내기 위해서 집을 팝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급매물 나오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상속세 내려고 급매로 처분을 하고 세금 내고 나눠 가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군 자산인데 자식한테 돌아가시면서 집 하나 물려주는 것도 과세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상목 부총리께서 상속세 개편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세법 개정안에 이게 근데 논란이 있긴 해요. 근데 뭐 많이 물려받으면 세금 내야 된다라는 또 반론의 목소리들도 있긴 한데 세법 개정안에 상속 증여세 개편이 포함될까요? 지금 이제 현재 개편안 중에서 보면은 상속세 증여세하고요, 네네. 종부세하고 네.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다음에 취득세 중과세, 손볼 세금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지금 정부에서는 1순위가 상속 증여세를 보고 있어요. 1순위가 상속이에요? 예. 네. 지금 제일 먼저 기업들이 네. 걸림돌이 돼서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주가 현실화도 못 싣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이민을 가요? 네, 실제로 국부 유출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예, 저희도 상담을 지금 받아보면은 네. 200억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많이 옮겨 가십니다. 미국 쪽으로요. 미국으로? 예, 아까 말씀하신 미국은 300억까지 거의 상속세가 없다 보니까 네. 예, 미국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자산이 국부 유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업 의욕을 꺾어버리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중산층까지 과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 인원이 지금 2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상속세 신고 납부 인원이 13%가 넘어가고 있어요. 서울 시내만 보면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5% 정도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유세가 아니라 대중세가 돼버렸단 말이죠. 대중세 됐죠. 예, 네네. 옛날에는 뭐 상속세 좀 줄여주자 하면은 부자 감사라고 막 지금 반발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네네. 요즘에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상속세 증여세 왜 폐지 안 하냐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대상이 되는 제가 대상이 되니까 당장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정부 안에서는 이제 여당 쪽은 기업 쪽에 중심이 좀 많이 돼 있어요. 포인트가 맞춰졌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같은 경우는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걸 과점 대주주라고 해가지고 할증과세 해버리면 20%가 돼서 결국 60%가 되고 보니까 지구상에 가장 센 상속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 기업들도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중산층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 중산층을 하다 보면 공제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다음에 부담을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가들한테 낮추려면 세율을 손봐야 되거든요. 예, 과세 체계하고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세 가지를 손을 대야 되는데 과세 체계, 유산세로 갈 거냐, 유산 취득세로 갈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는 유산세책이거든요.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마치 여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당장에 바뀌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은 세율 구간을 늘려주는 방법. 그렇죠. 하고 세율을 낮추는 그게 제일 거라고. 쉽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제액을 좀 늘려주는 거. 이 두 가지 갖고 아마 조금 조절을 할 것 같은데, 네. 예, 아마 여당에서는 조금 더 폭이 더 크게 할 거고, 네. 야당은 좀 줄이자고 할 것이니까 7월달에 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최종 결정은 되겠죠. 네.